가장 많았던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 드려보려고 해요. 제일 많았던 질문은 기다려. 손. 엎드려. 기다려. 먹어. 안녕하세요. 수빈쌤이에요. 오늘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가장 많았던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 드려보려고 해요. 제일 많았던 질문은 다리를 어떻게 하면 잘 들 수 있는지, 데벨로페, 아다지오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어요. 다리를 높게 들거나 또 턴을 많이 도는 동작이 발레를 배우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것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눈에 확 띄기도 하고 또 제일 잘해 보이는 동작, 해낸다면 고난도의 동작을 해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 잘 드는 방법은 아다지오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소파 위에 다리를 올리고 들었다가 버티고 내려오고 버티고 내려오고 하면서 다리를 드는 근육을 기르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연습을 하면서 다리를 높게 들기 위해서 연습했던 가장 많은 방법은 일단 벽에 다리를 올리고 스트레칭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시킨 그 자세에서 힘을 줘보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높게 들었을 때 이 근육이야 하고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여기서부터 일단 근육을 키워주는 거죠. 대신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 가까워지는 힘, 그리고 몸통은 밀려나가지 않게 옆으로 세워주는 힘을 같이 쓰고 다리는 또 위로 올라가는 힘을 주면서 버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이 좀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뛰었다가 버텨보고 뛰었다가 버텨보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5번 상태에서 데벨로페로 들어보는 연습까지 해주셔야 돼요. 들었으면 펴서 내려가서 포인트 5번까지 들어가는 한 세트로 연습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스트레칭이에요. 일단 내 다리를 잡아 당겼을 때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는데 힘으로 여기까지 든다라는 거는 안 되고요. 여기까지 스트레칭이 돼야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발레를 하면서 제일 많이 연습했던 동작은 다리 드는 거였던 것 같아요. 다리를 높게 잘 들고 싶은 마음에 다리 드는 연습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은데 대신 정말 연습 많이 하는 만큼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건데 연습 많이 안 해주시고 잘 안 돼요 하시면 안 되고요. 연습을 꼭 많이 집에서 취미생활로 운동하듯이 몸 풀듯이 연습해주시면 많이 늘 수 있어요. 대신에 바른 자세로 연습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다리 들었을 때 골반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시고 또 다리가 턴인 되지 않게 턴아웃 시켜서 그리고 몸통 힘도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깨 힘 올라가지 않게 어깨는 힘 빼시고 정확한 자세로 스트레칭해서 정확하고 곧은 근육이 자리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질문은 포인할 때 발가락이 구부러지는데 피는 방법, 연습 방법이 있을까요? 포인할 때 제가 발가락이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아치가 돼서 여기 사실 이것도 힘들지만 사실 발가락을 완전히 접는다기보다는 펴서 마치 토슈즈를 신었을 때와 같은 발로 포인을 해주는 게 맞아요. 토슈즈 신으셨을 때 발 안에서 이렇게 아치 되기 힘들잖아요. 발가락은 펴서 포인 해주셔야 부상도 덜 오고 더 긴 라인을 쓸 수 있기는 해요. 연습 방법이라면 밴드를 사용해서 발가락을 펴서 내려가는 연습도 좋지만 간단하게 바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으셔서 발가락을 쓸어서 포인트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발가락을 펴서 가져오는 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발을 안으로 쓸어 들어오면서 발가락이 안으로 말리기 전까지 바닥에서 여기까지만 힘을 주고
쓸어 오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발가락 마디마디의 힘도 생기시면서 이렇게 쓸어서 내가 여기까지 가져왔구나. 여기까지 안 되죠? 자, 여기까지 가져왔구나 체크하면서 발가락을 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닥에 닿게 포인을 할 때는 이렇게 말리긴 하죠. 사실 이렇게까지 말리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잘 안 되죠, 포인이 잘, 발가락도. 그래도 더 길어 보일 수 있게 발가락은 살짝 피면서 발등으로 눌러서 내려가는 느낌으로 한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한쪽 골반이 유독 턴아웃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턴아웃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칭도 어느 쪽이 잘 되고 또 어느 쪽은 안 되고 누구나 짝짝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잘 되는 쪽이 있고 안 되는 쪽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턴아웃이라던가 골반의 위치라던가 유연성의 차이라던가 다 좌우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몸의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세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잘 되는 쪽만 하고 싶어지잖아요. 잘 안 되는 쪽은 좀 잘 안 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또 잘 되는 쪽의 근육만 쓰다 보면 몸의 불균형,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연습은 똑같이 해야 돼요. 되는 쪽, 안 되는 쪽 똑같이 하시고요. 연습이 끝난 다음에는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2번, 3번 연습 더 해주셔야 좌우 대칭을 맞출 수 있어요. 만약에 골반 스트레칭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면 여기다가 뭔가를 더 올려놓고 내리는 연습을 맞춘다거나 또는 이쪽으로 힘을 더 기울여서 한 20초, 30초 더 있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골반 좌우 대칭을 맞출 수 있게 연습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마법의 날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다는데 발레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법의 날에는 개인마다 통증의 차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너무 심해서 침대를 못 떠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죠? 너무 아프셔서 침대를 못 떠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저는 오히려 발레를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발레 동작들이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동작들이 많아요. 그날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동작들을 찾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시면 느끼셨을 거예요. 발레 동작이랑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다고. 필구야? 오히려 골반 열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통증 완화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운동을 해주는 게 엔돌핀을 분비시킨다고 할까요? 집에 처져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움직여주시는 게 좀 더 기분 좋은, 가벼운 그날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프다고 그날이라고 집에 처져 있거나 하면 오히려 더 우울하기만 하고 너무 강도가 높은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발레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발레 타이즈보다는 검은 타이즈가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치마보다는 바지를 입어주시는 게 좀 더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꼭 땀이 난 후에는 위생관리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그날에도 우리 즐거운 발레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은 발레 매트 어디서 사신 건가요? 저는 발레 매트는 따로 아니고요. 일반 러그예요. 발레바 하실 때 집에 바닥이 많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매트 위에서, 러그 위에서 해주시거나 또는 슈즈에 물을 살짝 묻히면 미끄러움이 덜해요. 그렇게 하시거나 또는 맨발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발레 학원에서는 송진을 묻혀서 하지만 집에서 송진 묻혔다가는 진짜 엄마한테 등쳐서. 자, 다음 질문은 수업 시간에 순서 잘 기억하는 방법, 요령. 이건 정말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순서를 내주시는데 난 분명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자, 해볼까요?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핑계거리가 하나 있다면 맨날 순서 내주시던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오셨을 때 완전 다른 스타일로 순서를 내주신다 하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선생님인데 순서가 안 외워져요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작을 보면서
저 동작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이거 나 잘하니까 저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선생님 포인트 되게 잘하시네? 하면서 선생님의 동작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세는 나 하면 뚱뚱해 보이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 딱 순서 낼 때 집중을 해서 봐주시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다음 순서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듀를 할 때 드방 4개, 사이드 4개 했다면 대리에도 4개 있지 않을까? 라는 유추를 그냥 빠르게 잠깐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발레 동작은 거의 패턴식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4개를 했다. 앞에 4개, 옆에 4개를 했다. 뒤에를 4개 할 것이다. 아니면 뒤에는 또 다른 패턴으로 간다 하면 다르구나 하면서 더 기억하실 수 있고, 사실 여러 순서를 많이 해보시다 보면 더 잘 외워지실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집중력이에요. 멍 때리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레 기초를 배우고 싶은데 매일 다 반복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칭이나 어떤 근력 운동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만약에 그냥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개를 뽑는다면 그게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턴아웃이죠. 골반 턴아웃과,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기준을 어디다 두셨냐에 따라서, 만약에 다리를 높게 들고 싶다 하시면은 스트레칭, 다리 드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골반 턴아웃과 그리고 코어 근육이에요. 자,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제일 발레 같아 보일 때는 턴아웃해서 몸을 쫙 펴서 써주고 흐트러지지 않는 동작을 했을 때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대충 하더라도 이건 분명 발레 동작인데 코어가 죽어 있거나 또는 턴인이 되어 있다면 발레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리를 높게 들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턴아웃이 딱 돼 있고 코어가 딱 돼 있어서 바른 자세로 뻗었다 하면 발레처럼 보이고 우아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턴아웃과 코어 운동이에요. 그럼 시간이 부족하다면 매일 잠들기 전이라도 사이드 스트레칭에서 골반 또는 개구리 자세로 골반 열어주시고, 코어 운동 살짝 다리 들기 또는 옆구리 운동 해서라도 간단하게만 코어 잡아주고 가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Q&A 시간을 가져봤어요.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계신가요?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시죠? 그래도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발레가 너무너무 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수빈쌤과 함께 집에서도 몸을 꾸준히 풀어보기로 해요. 저번 시간에 올려드렸던 파워크 같이 집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헬스장을 못 가시는 저 같은 분들 집에서 할 수 있는 밴드 운동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랑은 다음 수업에서도 만나요. 안녕. 그리고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Q&A 시간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댓글로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랑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진짜로 안녕.